많은 분들이요, 집에서 강아지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반성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안해하는 것 같다고도 하시며 그 행동을 사과하려는 듯한 죄책감을 드러내는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십니다. 강아지에게 정말 양심의 가책과 같은 이런 감정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저 강아지에게 없는 감정을 우리 사람의 감성을 어떤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의 죄책감이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요,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었다거나 무언가를 뜯어먹었다거나 대소변을 실수해서 거실 한복판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아지는요, 여러분의 귀가를 평소처럼 반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구석에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을 쳐다보며 용서를 구하려는 듯한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안해. 이것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죄책감에서 나온 행동일까요? 때로는 무언가 잘못을 해서요, 우리가 야단을 치려거나 화를 내면은요, 역시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눈 위로 치켜뜨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과연 반성과 용서를 구하려는 행동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행동은요, 반성이나 죄책감의 감정은 사실 아니고요, 단순히 여러분의 화를 느그러뜨리기 위한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아지는요, 여러분의 의도나 감정의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항시 집에서 관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소리와 몸짓 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나 톤이나 움직임 혹은 숨소리의 변화만 가지고도요, 여러분의 몸의 긴장 상태나 감정의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의 의도가 호의적인지 아니면 화가 난 상태인지를 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화가 난 상태인 것이 파악된다면은요, 그 후 경험상 예측되는 여러분의 반응을 학습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단을 맞기 전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순종적임을, 자신이 여러분의 권위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며 이 상황이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런 반사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히 공포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정신분석학적으로 강아지는 죄책감이라는 2차 감정을 느낄 수 없다가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죄의식, 죄책감 혹은 양심이라는 감정은요, 2차 감정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감정들은요, 1차 감정인 기본 감정과 2차 감정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감정이란 것은요, 우리 사람이나 강아지를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이 느끼는 감정으로요, 뇌의 가운데 부분인 중뇌에서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발현되는 이런 기본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의 특징은요,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감정들입니다. 두려움, 공포, 사랑, 좋다, 싫다, 무섭다, 슬픔, 분노, 이런 종류의 감정입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들이죠. 2차 감정이란 것은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으로요, 이런 기본 감정들을 재료로 후천적으로 학습한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율, 그리고 윤리나 지식,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새로운 2차 감정을 섞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통은 기본 감정에 자의식을 더해서 만들게 되는 감정들로 죄책감, 도덕심, 수치심, 질투, 애증, 존경심, 신앙심, 자존감, 이런 종류의 감정들입니다. 즉, 죄책감이란 것은요, 도덕적인 규범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요, 나올 수 없는 감정이고요, 강아지는요, 일반적인 도덕이라는 규범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인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2차 감정은요, 기본적으로 자의식, 즉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인간과 아주 일부의 영장류를 제외하고는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는요, 2차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질투심을 느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요, 강아지 역시 인간과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의 2차 감정을 배우고 일부 2차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질투라는 감정인데요, 역시 자기애가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나 주인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일은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책감도 역시 일부 느낀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주인이 집에 오기 직전부터 주인이 화가 났다는 반응을 보이기 이전에 이미 구석에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화났다고 알려줘야 그때 엎드리는 게 아니고 화가 날 걸 예상해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요, 주인이 화가 났다는 태도나 감정을 드러내기 이전에 순종적인 태도를 먼저 보이는 이런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오기 전부터 숨어서 안 나온다든가 부르면 반갑게 다가와야 할 강아지가 이상하게 구석에서 꼬리만 치며 엎드려서
낑낑거린다든가 뭐 이런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어딘가에 사고를 쳐놓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강아지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의 정의를 알고 그에 따라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에 대비한 순종적인 유화책을 사용하는 거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2차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낀다고 생각을 해도 될 듯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요,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늑대무리의 사회에서도요, 비슷한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굶주린 늑대무리에게 고깃덩어리를 던져주면은요, 지배적인 관계인 늑대무리는요, 당연히 무리의 리더가 먼저 먹고 남은 것을요, 서열순으로 먹어야만 하지만은요, 늑대끼리도 암묵적으로 소유권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의 영역은요, 입에서 주변으로 약 30cm 정도의 공간으로요, 입 주변 30cm 이내에 어떤 음식이 있다면은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늑대들 사이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도 이와 비슷한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주인 혹은 리더나 부모 같은 관계를 하더라도요, 입에 문 것을 빼앗는 행위는요,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선을 넘는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늑대 무리에서도요, 고기를 던져주다가 우연히 서열상 약한 개체의 입에 먼저 들어간 고기는요, 무리의 리더라도 함부로 빼앗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 늑대가 먼저 먹고 남은 것을 무리의 리더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점은요, 이런 식사가 다 끝난 이후에 먼저 고기를 먹은 약한 개체의 늑대는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리더 늑대에게 다가가 입 주변을 핥거나 머리를 숙이며 아양을 떠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행동은요, 먼저 고깃덩어리를 차지한 늑대가 자신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요, 그것이 서열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으며 높은 서열의 늑대를 여전히 존중한다는 표현의 행동인 듯합니다. 먼저 고기를 먹은 데 대한 죄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요, 여러분의 손을 핥으며 애교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며 여러분의 처분을 기다린 이런 행동에는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어떤 감정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안해서 반성을 하는 2차 감정인 죄책감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강아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요, 단순히 학습된 행동으로요, 여러분의 화를 누그러뜨려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반사적인 행동인 걸까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감정, 그 중에서 죄책감이란 감정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